의미 기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의미 기억을 장기 기억화시키는 과정을 잘 안다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지능은 10배 아니라 100배 이상 무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무한한 능력이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일화기억, 성관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험하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기억을 영어로는 팩트, 사실이지만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영어 사전이라든지 각종 교과서, 도서관에는 수많은 그 책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일화기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들이 쌓아놓은 확인된 팩트, 이런 사실, 그리고 또 그들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연구했던 개념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죠. 학습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 없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장기 기억되는 것, 그것이 의미기억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10%를 잡는다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배우는 그러한 기억들은 90%가 넘죠. 이 의미 기억의 영역이 그만큼 넓고 또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과거의 모든 지식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배울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된 그런 지식들까지도 개념을 파악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는 우주도 우리가 지식으로 쌓지 않습니까? 의미 기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의미 기억을 장기 기억화시키는 과정을 잘 안다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지능은 10배 아니라 100배 이상 무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신비로운 무한한 능력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원초적인 동력이라. 공부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뇌과학을 공부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를 바로 알면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거기서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석방이 되어가지고 그때 기록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죽음의 수용소. Will to Meaning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죠. 그것은 뭐냐?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 어떤 하찮은 것도 나와 관련되었을 때에 잘 깊이 새겨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힘든 지식을, 힘든 상황을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이 의미를 추구했을 때 의미기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의미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씩을 기억하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기억하려고 하면은 이게 서로 갈등 요소, 경쟁 요소가 있어가지고 잘 저장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적으로 반복해서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앞서 기억했던 것이 다시 반복할 때는
회상 검색하는 기능이 드리블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뇌는 점점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가지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뇌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다.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 그 호기심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참 중요하죠. 네 번째로는 학습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학기 공부한 것도 1시간 앉아가지고 조금 정리해보면 참 좋겠죠. 다섯 번째로는 확인된 의미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뇌가 응고하라 그러죠. 기억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여섯 번째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전에 기억했던 것과 또 다른 경험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연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당한 시간적 간격과 시간적 지연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하고 나서 간격을 두고 어떤 실험에는 한 6분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하는 거는 48%의 효과가 있고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한 28%의 기억 효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기억보다 시간 간격을 유지하고 시간 지연을 더하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사례가 참 많습니다. 여덟 번째는 렘 수면과 숙면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렘 수면. 몸은 스톱하고 눈동자는 움직이면서 비몽사몽 약간 이제 잠자는 자세에서 4번, 5번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는 잠을 충분히 자면은 잠자면서 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복잡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정리도 하고 하나하나 그 의미를 완전히 숙지가 됩니다. 잠 깨자마자 그렇지. 이건 이런 의미가 있었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이 8가지가 간단하지만은 잘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의미 기억,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가끔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인지가 무엇인가?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 전두엽의 기능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뇌가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의미 기억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기억을 선언적 기억,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선언하듯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미 기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시적 기억, 밝게 확실하게 아는 것. 그래서 사실 인간의 행복은 성취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도 기쁨을 주지만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이 의미 기억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배웠는데 확실히 이거를 알아나가고 또 확인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만큼 전해줘서 참 이 좋은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적 요소가 의미 기억에 같이 함께 했을 때 우리 의미 기억은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학습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